예, 안녕하세요.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재에서 28일차 단일 표본 가설 검정. 자,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죠. 모수가 어떤 특정 값을 갖고 있다고 하나의 가설로 설정하고 그 가설이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바로 가설 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설 검정에는 단일 표본 검정, 두 표본 검정이 있고 여기서 이 모분산을 아는 경우와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의 검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단일 표본 가설 검정 중에서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모분산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 Z-값을 이용해서 모평균에 대해 가설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이 주어진 어떤 그 표본 평균과 사전에 정한 뮤 제로, 가설에서 정한 이 모평균이죠. 가설에서 정한 어떤 평균 간의 차이를 평균의 표준 오차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일단 Z 칼큘레이션에 좀 머리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 이 검정 통계량을 이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 평균과 주어진 표본 평균과 사전에 정한 모평균. 예. 그 차이를 구한 다음에 표본의 표준 오차로 나눠줍니다. 표본의 표준 오차이기 때문에 x바에 대한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얘는 결국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예. 자, 이 분모에 있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해 준 거고요. 자,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로 표본 평균과 가설의 기준값, 그 표본 평균과 가설의 기준값 x바와 뮤제로죠. 그간의 차이를 나누어 줌으로써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에 대해서 표본 평균과 가설의 기준값의 차이가 갖는 그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비율을. 자, 만약에 뮤 제로가 모집단의 실제 평균하고 같다면은 x바는 그 표본의 평균은 이 뮤 제로에 매우 근사하게 되거나 같게 되죠.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0이 되거나 0에 가깝게 될 것이다. 자, 이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이제 유의 수준, 우리가 유의 수준 뭐라 그랬죠? 유의 수준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했어요. 제1종 오류가 뭡니까? 자, 1종 오류가 뭐라고 했죠? 1종 오류가 1종 오류는 귀무 가설이 참인데 이거를 기각 거짓으로 판명할 판명할 확률이라고 했어요. 판명하는 경우가 이제 일종 오류인 거고 유의 수준은 귀무가설이 참인데 거짓으로 판명해가지고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죠. 기각할 확률. 그게 이제 유의 수준이죠. 자, 이 유의 수준에 따라서 임계치가 달라집니다. 임계치. 자, 임계치는 뭡니까? 임계치. 우리 지난 시간에 임계치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하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자, 임계치라는 거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이냐, 기각하지 않을 것이냐의 어떤 그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유의수전하고 Z 임계치라는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림이 28.1에 보시면은 양측 검정, 좌측 검정, 우측 검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검정 통계량 앞에서 계산한 검정 통계량이 이 기각력에 여기 지금 파랗게
영역이 이제 색깔 칠해진 요 영역이 기각력이에요. 이 기각력에 속하면은 귀무가설 기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임계치를 계산을 이제 하면은 해서 검정 통계량이 지금 좌측 검정 같은 경우는 자, 임계치가 계산이 되잖아요. 임계치가 계산되면은 자, 검정 통계력이 만약에 이 임계치보다 작으면은 여기는 이제 임계치든 검정 통계량이든 계산했을 때 음수로 나왔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어, 기각력보다 그러니까 이 임계치보다 검정 통계량이 이제 작은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좌측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요. 자, 우측 검정에서는 저희 임계치가 양수죠.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자, 이 검정 통계량이 이 임계치보다 커졌을 때 이 기각력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측 검정은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큰 수치로 나왔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양측 검정은 어떻게 되냐면 양측 검정은 이제 양쪽 이 꼬리 영역에 이 기각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이 계산을 했을 때 이 양쪽의 임계치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있기 때문에 양수로 나왔을 때는 이 양의 임계치보다 커야 되고 음수로 나왔을 때는 음의 임계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 비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이 정규 분포표에서 구한 임계치하고 비교를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자, 임계치는 결정 규칙에서 영역을 둘로 나눈 경계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제가 그 임계치가 무엇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이냐 또는 기각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경계값이에요. 자, 임계치는 만일 귀무가설이 참이라면 검정 통계량이 우연히 나타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여기 앞에서 이제 봤었던 이제 요 그림, 요 그림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표는 그래서 유의수준 즉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죠. 유의수준 0.10이면은 그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이제 10%라고 보는 거예요. 10%일 때는 자 보시죠. 그럼 뭐 어, 양측 검정으로 여러분 그 유의수준 알파가 그 10%면은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양쪽이 이 두 영역을 모두 합해서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가 10%니까 이게 결국 그러면 0.05가 될 거예요. 0.05. 그렇기 때문에 양측 검정일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돼요. Z값이 0.05일, 알파, 2분의 알파가 0.05일 때, 자, 이 임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1.64예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유의 수준이 0.05, 0.05이면은 자, 또 2로 둘로 나누죠. 그럼 0.05 해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0이 됩니다. 임계치가. 자, 0.0, 유의 수준 0.01이면은 0.005, 005, 2분의 알파가 0.005가 되겠죠. 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2.576이래, 2.57. 여러분, 이 수치들을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수치들? 25일차 그 실내 구간에 대한 이제 내용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 실내 수준이란 이제 용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실내 수준 해서 뭐 90%, 95%, 99%. 이 신뢰 수준이 뭐예요? 신뢰 수준의 의미가.
신뢰 수준은 이 모수가 위치할 것이라고 믿는 확률이라고 했어요. 확률. 그러니까 요 그래프하고 똑같이 이제 그려서 설명하면 해드렸을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이제 신뢰 수준 90%면은 이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이 안에 모수가 여기 이제 속할 이제 어, 확률이다. 속할 것이라고 이제 믿는 그런 이제 확률이라고 이제 했어요. 자, 그것처럼 이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에 대한 내용과 되게 이제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이 신뢰 수준의 나머지 영역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 유의 수준이 0.10이라는 건 신뢰 수준 90%, 즉 0.990, 0.90, 0.95, 뭐 0.99 이에 해당하는 어떤 그 Z값이죠. 그 Z값이 자, 임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45, 1.960, 2.576 이렇게 이제 양측 검정 때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좌측 검정, 우측 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규 분포표를 갖고 우리가 이 수치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 우리 표준 정규 분포표를 한번 좀 크게 확대를 한번 해서 보시죠. 표준 정규 분포표 이전 시간에 제가 이제 보는 방법 확인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표는 여기 보시면 이제 Z 값을 0부터 자, 어떤 특정 Z 값까지의 이 정규 분포 곡선의 이 면적을 나타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유의 수준이 0.10이다. 0.10이다라고 하는 거는 유의 수준이 0.10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빗금친 영역이 0.9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0.90.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우측 검정에서 우측 꼬리 영역이 어, 유의 수준이 0.10이다라고 하면은 자, 나머지 어떻게 돼요? 0부터 여기까지 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 따르면은 0.40이 되겠죠. 0.40. 그죠? 예. 그러면 이 면적이 0.40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대충 여기가 0.399칠하고 0.402로 요 사이가 되겠네요. 자, 이게 Z값 1.28, Z값 1.28에 어디에 좀 더, 이쪽에 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대략 어림 잡아서 1.282 정도 될 겁니다. 1.282. 우측 검정일 때 그러면은 이게 임계치가 Z값이 1.282가 나왔다면 좌측 검정이면은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282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죠. 우측 검정일 때는 유의 수준이 0.10이면은 플러스 1.282가 되고 좌측 검정이면은 마이너스 1.28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그 표준 정기 분포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의 수준이 0.05일 때, 0.01일 때도 자, 그 교재 부록에 있는 표준 정기 분포표 보고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값이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8.1입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설계 기준에 따르면요. 볼트 구멍의 표준 지름은 21.5mm래요. 자, 뭐가 표준 지름이 이게 뭐에 따른 거냐? 설계 기준에 따른 거예요. 자, 실제로 근데 기계의 마모 상태와 진동에 의해서 부품을 생산할 때 기계가 찍어내는 볼트 구멍의 지름은 확률 변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은 어렵게 쓰여 있는데 어, 기계가 찍어내는 볼트 구멍의 지름은 확률 변수다. 마모 상태와 진동에 의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찍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실제 이 지름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과거 기간 동안 측정되어 온 지름의 표준 편차는 자, 과거 기간 동안 측정되어 온 지름의 표준 편차는 0.2mm이다. 자, 무작위로 36개의 부품을 추출해서 지름을 측정한 결과 평균이 21.578mm로 계산되었다. 자, 지름의 표본 평균이 설계 기준과 같은지 여부를 유의 수준 5% 기준으로 검정하세요. 자, 일단 이제 가설 검정 단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죠. 처음에 그래서 처음 1단계는 가설 설정을 해요. 가설 설정을. 가설 설정을 어떻게 귀무 가설과 자, 가설 설정을 어떻게 해요? 자,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을 만들어줘야죠. 자, 여기서 이 주어진 문제를 보면은 표본 평균이 설계 기준과 같은지 여부, 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어, 구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가설 설정은 이렇게 H0는 자, 뮤 실제 이 모집단의 평균이 이 가설에서 정한 값 뮤 제로죠. 네. 원래 기억날 거예요. 이게 가설을 이렇게 설정한다고. 네, 이뮤 제로는 어떻게 정한다고 했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설계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든가 아니면 산업 평균이라든가 예? 과거에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값을 가져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뮤 제로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설계 기준에 따르면은 이 볼트 구멍의 표준 지름은 21.5mm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가설을 이렇게 뮤는 21.5하고 같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귀무 가설이에요. 대립 가설은 아니야, 같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귀무 가설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교재들에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교재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죠. 여기서 기무가설 이렇게 H0 숫자 0 해가지고 영가설이라고도 해요. 영가설이라고도. 자, 이거를 영문으로 하면 null hypothesis라고 했습니다. 자, 이 null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차이가 없다. 0이다. 뭐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두, 어, 두 가지 어떤 그 비교하는 값에 차이가 없다라든가 이게 이제 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같다,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귀무가설 설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이, 이 가설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 이 생산한 제품들의 평균이 자, 설계 기준에 정해져 있는 지름이 21.5mm하고 같다라고 설정한 게 귀무가설이고요. 같지 않다라고 설정한 게 대립가설입니다. 자, 그다음에 결정 규칙을 설정해야 돼요. 결정 규칙. 결정 규칙은 뭘로 설정해? 유의 수준을 보고 설정하는 거예요. 유의 수준 자, 5% 기준으로 5% 기준으로 검정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자, 5% 기준으로 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유의 수준 이게 2분의 알파 이 영역에 대한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알파가 0.05니까 0.025가 되겠죠.
각각 0.025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 유의 수준이 0.051 때에 임계치는 1.960이라고 했어요. 1.960. 아까 바로 앞에서 봤었던 이제 표에 보면 1.960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통계량이 통계량이 자, 이 양쪽 꼬리 검정이기 때문에 자, 통계량이 양수로 나왔을 때는 1. 플러스 1.960보다 커야 되고 자, 음수로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960보다 이제 작아야 됩니다. 언제 귀무가설 기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 결정 규칙이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검정 통계량 계산해야 돼. 3단계 검정 통계량 계산해야 됩니다. 검정 통계량 제가 이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다 그랬죠. 예. 그 표본 평균과 자, 가설에서 설정한 값 간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자, 평균의 표준 그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작위로 36개의 복궁을 추출하여 지름을 측정한 결과 평균이 21.578mm라고 했으니까 표본 평균은 21.578이고요. 자, 뮤 제로는 아까 21.5라고 했습니다. 자,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루트 n은 자, n이 36이니까 여기 n에다 36 대입해 주고 시그마는 자, 과거 기간 동안 측정되어 온 지름의 표준 편차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0.2mm라고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수식에 각각의 수치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준 거고요. 계산을 해보십시오. 2.34 나옵니다. 2.34. 검정 통계량이 2.34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의사결정, 네 번째로 의사결정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의사결정 내리냐?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결정 내리는 거죠. 자, 검정 통계량이 2.34이고 양측 꼬리의 기각력이 1.960에 해당하죠. 자, 우리가 아까 양쪽 마이너스 1.960하고 플러스 1.960이 자, 임계치였어요. 자, 근데 검정 통계 2.34니까 이거 크죠? 이 영역 안에 들어가겠죠. 이게 뭐다? 기각력이라고 했죠. 기각력.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할까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볼트 구멍의 지름이 설계 기준하고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의 마모 상태나 구조물의 진동 정도를 체크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예제 28.1에서 제시된 문제를 풀이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자 유의수준 5% 기준으로 이 설계 기준과 실제로 생산된 제품의 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이걸 이제 임계치하고 비교해서 그 같은지 이 가설 검정을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 값을 활용한 가설 검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 값이 뭘까? 피 밸류라고도 합니다. 피 밸류라고도 이제 해요. 자, 피 값은 귀무가설에서 관찰된 표본이 실제로 나타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자, 검정 통계량을 Z 값으로 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표에 나와 있는 어, 분포 곡선의 면적을 대입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자, 검정 통계량 아까 몇이었어요? 검정 통계량 2.34였죠. 아까 2.34였습니다. 자, 2.34를 Z 값으로 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표에 나와 있는 분포 곡선의 면적을 일단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4. 자, Z 값은 2.3.
2.3이고요. 하면은 0.4904, 0.4904. 그죠? 2.3, 여기까지가 해가지고 0.4904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여기 절반의 면적이 다 먹고 0.5가 되겠죠. 그래서 0.5에서 0.4904를 빼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0.0096이 돼요. 0.0096.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갖고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 갖고 한번 구해볼까요? 누적 그 표준 정규 분포표는, 자, 어디의 면적이에요, 이게? 0부터가 아니라 이쪽 음의 무한대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1 됩니다. 1. 자, 2.34를 한번 구해보죠. 2.34. 2.3, 4니까 요 열이죠. 0.9904, 0.9904. 자, 0.9904라고 구해줬으면은, 자, 이 전체 1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0.0096이 돼요. 0.0096. 자, 이건 뭐냐면은, 어찌됐든 0.0096은 요 영역에, 저 입히끔 쳐 있지 않은 영역에 해당하는, 자, 그런 값입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살펴본 내용이 검정 통계량 2.34를 Z값으로 해서 분포국수 면적을, 자, 이거는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구했을 때는 0.9904였고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구했을 때는 0.4904였죠. 자, 그래서 이 Z값이, 자,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Z값 2.34의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이죠. 그냥 표준 정규 분포표는 0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측 검정의 P값은, 자, 1-0.9904 해서 0.0096이 된다고 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0.5-0.4904 해서 계산했죠. 어쨌든 표준 정규 분포표로 계산을 하든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로 계산하든 값은 똑같습니다. 자, 이 양측 검정의 P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구한 P값이 결국은 표준 정규 분포표로 구한 거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0.5로 보고 요 면적을 이제 구한 거고요. 누적 표준 정규 분포표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니까 1에서, 자, 여기까지 이제 면적을 이제 빼준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0.0096이에요. 이쪽이. 자, 그런데 양측 검정의 P값은 결국 양쪽의 면적을 다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면적을 다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또 같이 더해줍니다. 더해주면은 이제 곱하기 2 해주면 0.0192가 나요. 0.0192. 0.0192라는 거는, 자, 뭐냐? 귀무가설에서 관찰된 표본이 실제로 나타날 확률이 0.0192라는 거예요. 1.92%라는 거예요. 1.92%. 자, 이 P값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으면은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P값이 지금 현재 유의 수준이 5% 기준으로 검정을 했기 때문에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여부는, 자,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검정 통계량을 구해서 임계치하고 유의 수준에 부합되는 임계치하고 비교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P값을
계산해 가지고 P값을 활용해 가지고 귀무 가설을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가설 검정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설 검정에는 단일 표본 가설 검정과 두 표본 가설 검정이 있고요. 각각 또 모분사를 아는 경우와 모분사를 모르는 경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분사를 아는 경우에 단일 표본 가설 검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분사를 모르는 경우에 단일 표본 가설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